한국인이 아닌 제가 한국인으로 착각당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할머니가 25년 전 기억을 되찾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하나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삼성. 정말 고마워요. 75세 몽골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가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몽골 사람인데요. 당신 눈빛이 한국 사람 눈빛이에요. 할머니는 완벽한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오지 마을 냉장고 수리. 평범한 날, 어느 AS 요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2시간 30분 거리, 전기도 하루 6시간만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게르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몽골 할머니가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착각하시고 삼성에게 감사하다며 우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게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5년 전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오늘날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한 할머니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 해주었는지,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거든요. 한국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항상 외국인이라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가끔씩 한국말 진짜 잘하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왠지 모르게 소외감을 느꼈달까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 깊이 저를 받아들여 주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몽골로 돌아와서 삼성전자 울란바토르 지사에 취직했을 때도 사실 한국에 대한 마음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삼성은 좋은 회사입니다. 급여도 괜찮고 복지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제게는 그저 직장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윤채책 할머니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네요. 저는 분명히 몽골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몽골에서 자랐고 몽골어가 제 모국어예요. 한국어는 유학 가서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국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시겠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유목민 정착촌이에요. 인구 200명 남짓한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전기도 하루에 6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AS 신청이 들어온 거죠. 사실 이런 오지 지역 AS는 수익성이 거의 없어요. 차량 유지비, 기사 인건비 생각하면 적자 서비스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도 삼성은 이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왜일까요? 당시 저는 그냥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미지 관리용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난 후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바야르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14살 중학생인 바야르는 매일 편도 1시간씩 걸려서 마을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깜빡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바야르가 나중에 조심스럽게 말해준 바로는 최근 들어 자주 혼란스러워하시고 가끔은 손자 이름도 헷갈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한국어만큼은 정말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상해요. 다른 건 가끔 헷갈리는데 한국어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저를 본 순간 한국 사람으로 착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몽골어로 인사했는데 말이에요. 당신 눈빛이 한국 사람 눈빛이라는 말씀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냉장고를 수리하면서 저는 조금씩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한국과 삼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할머니의 낡은 갤럭시 A30을 본 순간부터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을 여러분께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그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한 장의 오래된 사진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뻔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슐린 주사가 가득했어요. 혈당 측정기, 당뇨 관리 약물들까지. 할머니는 중증당뇨 환자였던 겁니다. 할머니, 이 약들이 상온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바야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마을 보건소에 가서 보관하고 있어요. 편도 40분. 75세 할머니가 하루에 2번씩 왕복 80분을 걸어 다니신다고요? 할머니가 요즘 자꾸 약 먹는 걸 깜빡해요. 바야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도 저녁약을 안 드셔서 새벽 3시에 응급실에 갔어요. 이건 단순한 냉장고 고장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급히 냉장고를 분해했어요. 컴프레서 문제였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부품을 가져와야 해요. 내일 오후쯤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루를 더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삼성 직원분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삼성 직원분. 그 호칭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할머니, 왜 삼성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시더니 게르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제 보물이 있어요. 바야르가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도 넘은 삼성 라디오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제 첫 번째 삼성 제품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25년 전, 저는 울란바토르 삼성 SDI 공장에서 일했어요. 삼성 SDI? 삼성의 배터리 제조 자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한국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김민수 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가 그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를 한국 사람처럼 대해주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배터리 팩을 떨어뜨려서 하루 생산량이 다 망가졌어요. 수백만 원의 손실이 생겨버렸었죠. 25년 전 몽골에서 그건 엄청난 금액이었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해고될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런데 김민수 팀장님이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팀장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공장장님께 직접 가셔서 채책은 성실한 직원이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우리가 더 잘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국을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다고 했어요. 수술비가 $2,000. 25년 전 몽골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민수 팀장님과 한국 직원분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하루 만에 $2,000를 모금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직원 20명이 모두 참여하셨어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 직원들이 몽골 동료를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요? 김민수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채책 씨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이기도 하다고. 그 순간 저는 왜 할머니가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에게 한국 사람은 가족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어머니 수술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퇴원할 때 할머니가 낡은 라디오를 쓰다듬었어요. 김민수 팀장님이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채책 씨가 외로울 때 한국 방송을 들으라고 하시면서요. 그때부터 할머니의 한국 사랑이 시작된 거였어요. 30년 동안 매일 밤 그 라디오로 한국 방송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년 후에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때였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모두 떠나셨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할머니가 라디오를 끌어안았어요. 그때부터 이 라디오가 제 유일한 한국이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밤 한국 방송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혼자서 한국어를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뉴스,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모든 게 그리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 할머니가 바야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갤럭시를 사줬어요. 생일 선물로요. 바야르가 중학생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산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용법을 몰랐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할머니가 갤럭시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바야르가 가르쳐 줬어요.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더니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어?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바트볼드라고 했나? 맞나요? 아니면 할머니가 이마를 짚으시며 애써 기억하려고 하셨어요. 충격이었어요. 방금까지 생생하게 이야기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헷갈리시는 거예요. 할머니, 저는 삼성에서 온 바트볼드예요. 삼성.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빛났어요. 삼성. 김민수. 고마워요. 할머니가 중얼거리시더니 다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누구라고 했죠?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그러다가 바야르를 보시더니 바야르야. 바야르 맞지? 아니면 바야. 뭐였지? 할머니가 손자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바야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저 바야르예요. 바야르. 아, 맞다. 바야르. 할머니가 안도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머니는 사람을 완전히 못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이름이나 관계를 헷갈려 하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바야르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특히 피곤하시면 그러세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또 까먹었지. 내가 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4살 아이가 이런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가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갤럭시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채책 할머니, 저녁약 드실 시간입니다. 빅스비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셨어요. 아, 맞다. 약 먹어야지.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당신이 삼성에서 오신 분이죠? 다시 기억하신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오래 기억하실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바야르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빅스비 알림이 울릴 때만 할머니가 또렷해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75세 할머니와 14살 손자. 둘만 남은 이 가족에게 갤럭시는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기억을 지켜주는 마지막 고리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내가 자꾸 까먹어서 미안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더 심해졌어요.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바야르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제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다가 깜빡했어요. 바야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야 발견했는데, 물이 다 말라서 냄비가 까맣게 탔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때 바야르가 놀라면서도 걱정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 내가 이 아이한테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스불도 가끔 끄는 걸 깜빡해요. 바야르가 항상 확인하고 다니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내가 이러면 바야르가 얼마나 힘들까. 친구들이랑 놀 나이에 할머니 걱정하느라 그냥 집으로 돌아오죠. 가장 무서운 건 할머니가 말을 멈추셨어요. 바야르를 못 알아보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내가 넌 누구야? 라고 하면 바야르가 얼마나 슬플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할머니도 혹시 언젠가 저를 못 알아보시게 될까요? 제가 할머니 하고 부르는데 할머니가 넌 누구니? 하시면 저는 얼마나 슬플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바야르도 눈물을 훔쳤어요. 가끔은 내가 죽으면 바야르가 더 편할까 생각해요. 할머니, 바야르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안았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미안해, 바야르야.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 했지? 할머니가 손자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무서워. 언젠가는 너마저 잊어버릴까봐.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매일 싸우고 계신 거였어요. 할머니가 갤럭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빅스비가 있어서 조금 덜 무서워요. 빅스비가 채책 할머니 하고 부르면 내가 누군지 기억나거든요.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쓰다듬으셨어요. 빅스비한테는 내가 몇 번을 물어봐도 짜증내지 않고 대답해줘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바야르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봐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AI 기술이 할머니에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다는 걸.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에게 빅스비는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고리였던 거예요. 바야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빅스비가 있잖아요. 바야르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그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금 당장 큰 문제는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할머니의 생명을 지켜주는 약들은 상온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었어요. 바야르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길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고, 약을 안 드실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건 할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기억을 잃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만약 가스불을 켜둔 채로 깜빡하시면, 약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면, 바야르가 학교에 있는 동안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채책 할머니를 제 할머니처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냉장고나 고치러 왔던 제가 어느새 할머니의 안전이, 할머니의 불안이, 제 마음이 바야르의 마음처럼 아파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 되어간다는 걸까요? 25년 전 김민수 팀장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단순히 동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 말이에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삼성이 단순히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곳이라는 걸. 할머니를 보며 제 할머니 걱정을 하고 바야르를 보며 제 자식처럼 마음 아파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이제야 진짜 삼성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있을게요. 바야르가 깜짝 놀랐어요. 내일 부품 가져올 때까지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 돌봐드리면서요. 사실 회사 규정상 이런 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규정 따위 상관없었어요. 정말요? 바야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어차피 내일 와야 하니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또 그 말씀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한국 사람 눈빛이 뭔지를. 그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25년 전 김민수 팀장님과 한국 직원들이 보여줬던 그 따뜻한 마음을 제게서도 느끼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함께 갤럭시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사랑의 불시착이었어요. 이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윤세리가 북한에 떨어졌을 때 정혁이 도와주잖아요. 그게 김민수 팀장님 같아서. 할머니에게는 모든 한국 사람이 김민수 팀장님 같았던 거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로요. 드라마를 보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빅스비에게 말씀하셨어요. 빅스비야, 고마워. 왜 감사하다고 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빅스비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마치 한국 친구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AI 기술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니.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냉장고만 고치고 갈 게 아니라 할머니가 갤럭시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할머니, 제가 몇 가지 더 설정해 드릴게요. 저는 갤럭시를 받아서 여러 기능들을 설정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헬스에서 약 복용 관리를 더 세밀하게 설정하고, 빅스비 루틴으로 하루 일과를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바야르와 마을 보건소에 연락이 가도록 했어요. 이제 빅스비가 할머니의 숙내시간 간병인이 될 거예요. 제가 설명해드리자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김민수 팀장님을 아세요? 설마 제가 25년 전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모른다고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정말로 김민수 팀장님을 찾아보기로.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그분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까지 하루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뭔 일인데?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려야 해서요. 팀장님이 잠시 조용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역시 우리 삼성다운 정신이네. 좋아. 시간 걱정하지 말고 잘 도와드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제가 진짜 삼성 사람이 되었다는 걸.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삼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냉장고 부품과 함께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김민수 팀장님을 찾았어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25년 만에? 네. 현재 삼성전자 본사 상무님으로 계세요.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화상통화였습니다. 먹먹한 정적, 할머니의 떨리는 손, 연결되는 화면,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나타난 것은 흰머리의 중년 남성. 25년, 젊은 기술자는 이제 상무가 되어 있었고 50대 여성은 75세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두 분의 눈빛은 25년 전 그대로였어요. 채책 씨, 정말 채책 씨인가요? 김민수 상무님의 떨리는 목소리. 할머니는 말을 잃으셨어요. 그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입술만 떨고 계셨죠. 김민수 팀장님, 두 분 모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동안 찾고 싶었어요. 저도요, 채책 씨.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채책 씨, 그때 어머님 수술 기억나세요? 기억해요. 평생 잊을 수. 갑자기 할머니가 멈췄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저기, 당신은 누구세요? 심장이 멈췄어요. 치매가 가장 중요한 순간을 빼앗아간 거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바야르가 절망적으로 어깨를 흔들었어요. 김민수 상무님도 화면 너머로 당황하고 계셨어요. 25년 만의 기적이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김민수 상무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채책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몽골어로 바야르랑 우타.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났어요. 할머니의 흐린 눈에 빛이 돌아왔어요. 바야르랑 우타.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25년 전 그 한마디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김민수 팀장님, 정말 팀장님이에요.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꼭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25년이 지나도 그 몽골어를 기억하실 수 있었을까요? 채책 씨, 사실 저희가 도움받은 거예요. 김민수 상무님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채책 씨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25년간 해외 사업할 때마다 늘 생각했어요. 현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자고.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이 김민수 상무님의 인생 철학이 되었던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통화를 마친 할머니가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었구나. 깊은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잊어버렸을까. 하지만 할머니가 갤럭시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김민수 팀장님 목소리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살아났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흐려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일주일 후 김민수 상무님이 보낸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과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채책 씨, 25년 전 우리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우셨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채책 할머니, 갤럭시 사용법 가르쳐 주세요. 채책 할머니의 갤럭시는 마을의 작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갤럭시 사용자가 30% 증가했고 어르신 20명이 새로 스마트폰을 구매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는 주 2회 한국 드라마 모임이 열리며 한국어 단어 학습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25년 전 한 한국인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전체가 작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채책 할머니는 마을의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잊혀지지 않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새 갤럭시로 바야르와 매일 화상통화, 빅스비와 한국어 대화, 삼성 헬스 완벽한 건강 관리.
가장 놀라운 건 기억력 개선이었어요. 빅스비가 매일 기억 훈련을 도와줘요. 마을 의사도 놀랐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개선은 정말 드물어요. 바야르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저도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삼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년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김민수 상무님이 직접 몽골을 방문하신 거예요. 25년 만에 실제 만남. 채책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민수 팀장님, 두 분이 포옹하는 모습.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채책 씨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날 김민수 상무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트볼드 씨, 당신은 진짜 삼성 사람이에요.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할머니를 도운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저를 진짜 삼성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걸. 할머니는 이제 한국 전도사가 되셨어요. 한국은 사람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는 기업이야. 작은 변화였지만 진짜 변화였어요.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마을 전체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감동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25년을 지나 다시 만나는 것. 기술이 그 마음을 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삼성의 힘이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매일 아침 빅스비와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시고 바야르와 화상통화를 하시며 마을 사람들에게 갤럭시 사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바야르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어요. 25년 전 김민수 상무님이 심으신 작은 친절의 씨앗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를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바트볼드 씨, 김민수 팀장님이 저희 어머니 수술비 모아주실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가 30년 전 기억을 되살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구나. 그래서 만드는 것에도 다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 어떤 마음이요? 제가 물어보자 할머니가 갤럭시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기계 하나에도 누군가가 이걸 쓰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게 느껴져. 빅스비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픈 걸 챙겨줄 때마다 마치 손자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 그 순간 저는 왜 할머니가 삼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삼성, LG, 현대. 이 모든 기업들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 뒤에는 할머니를 25년 동안 기억해 주신 김민수 상무님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배려하는 마음, 가족 같은 정,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이런 한국인의 정서가 기업 문화가 되고 그것이 제품에도 스며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삼성의 기술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저는 할머니처럼 삼성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단순히 제품을 수리해주는 기사가 아니라 삼성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감동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이 글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해외의 감동 사연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